오늘 지장간 이제 실제로 지장간이 이제 추나추동 하편에서 이제 도구론에서는 최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파트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장간을 알면 실제로는 비밀이라든지 뭐 모든 게 실제로는 지장간의 해석이 다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장간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장간을 알려면 실제로는 삼합, 12운성, 방합, 그 다음에 분, 거기에 좌표론을 더하면 직독직해가 돼요. 실제로 지장간에 관해서 솔직히 책 딱 펼쳐보면 표 하나 딸랑 주고 외워라 하고 끝나요. 그 이면의 원리라든지 접근 방식,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풀어놓은 책이 거의 없어요. 강의도 거의 없고. 실제로 저도 이제 지장간 요 파트는 저도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중인 과정이거든요. 저도 뭐 완벽한 이론은 아니고 일단 뭐 추나추동의 내용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었던 부분들 이걸 총망라하는 개념에서 일단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혹시 지장간 공부하시다가 제일 궁금해하셨던 부분 있으십니까? 그 지장간의 암합에 대한 풀이 이런 게는 보통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암합에 관한 풀이. 예, 암합에 대한 풀이 그 암합이 이제 이렇게 그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럼 암합이 두 개 겹칠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해석이 추나추동에는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암합에 관해서 궁금하다. 또 그럼 운에서의 이제 그 간지마다 적용될 때 암합에서 이제 지장각끼리 그 해서 어떻게 생성이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보존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죠. 비밀사적인 게 비밀사가 언제 생기는지. 예. 그렇게 그것을 안 생기다가 언제 생기나. 생기고 그것을 이제 진짜 정말 고급스러운 질문들. 난해한 질문들. 또 다른 건 없으십니까? 자세히 모르니까 질문이 하면서 예 8절 이놈의 지장간이 언제 뜨고 언제 지냐? 실제로는 그거거든요. 그걸 하려면 분에서 나오잖아요. 내 분에서 어떤 글자가 지장간에 있는 글자를 실제로 우리가 사주팔자를 본다는 게 실제로 사주팔자의 분석의 가장 기본이 재와 간이에요. 이 세상 용신은 재관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왕자희설, 왕자 입격하라. 그것이 곧 격이요. 그걸로서 다 푸는데 실제로 재간의 모양새를 따져 나간다는 거죠. 재간의 모양새. 그 중에서 우리가 요걸 보다 보니까 분이란 게 나왔었죠. 분. 다 글자마다 등급이 있더라.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재성을 취한다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임일주잖아요. 임일주.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 임일주인데 자 여기에 맞는 나의 딱 맞는 재는 뭐예요? 정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지에는 뭐가 있다? 호가 있고 그 다음에 미중에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술중에 정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생긴 글자에 따라서 모양새에 따라서 등급이 다 틀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얘가 활동성을 가질 때 얘가 활동성을 가질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개념이 도대체 언제 나와가지고 뭐 막말로 연병을 떨어가지고 뭘 하듯이 그 시기가 도대체 언제인가. 그거는 실제로 12운성이에요. 배우셨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언제 적용이 되는지를 잘 모르셔가지고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장간을 볼 때 분의 등급을 알아야 돼요. 설마 이 지장간 표는 다 외우고 계시죠? 못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원래 글자 한 글자로 보면 이 미중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술중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바로 한눈에 툭툭툭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냥 무작위로 외우려 하니까 안 외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넘어온 여기, 중기, 전기의 생산 원리라든지 이것도 이론적으로 이러한 생산 과정에 의해서 생겨났구나를 알게 되면 빨리 외워져요, 접근적으로. 그걸 알고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언제 뜨고 지느냐, 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또 좌표론 우리 배우셨잖아요. 좌표론에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일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다 달리해서 쓴다라는 거죠. 말은 굉장히 거창하게 그냥 끝냈습니다만 이제 이걸 아는 게 실제로는 지장간이거든요. 지장간. 자, 솔직히 누가 제 좀 교재 좀 편집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교재 만드는 게. 참고적으로 맨 뒷페이지에 있는 거는 삼명통에 있는 거예요. 삼명통에 있는 표. 이게 보면 다들 이제 천간합이 되고 안 되고 삼합이 되고 안 되고 요걸 갖다가 표로서 나타낸 게 삼명통에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절판이 돼서 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하나 제가 표만 적당히 공부한다고 이제 좀 해놨던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100% 그걸 표를 믿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될까라는 원리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프린트를 해드렸어요. 제 교재를 보시면 이 페이지에 보면 지장간 표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보통 책에는 그냥 딸랑 요거 하나 놔주고 외워라 하고 끝나죠. 근데 이게 왜 이래 되었는지 아시는 분? 모르니까 배우러 왔지. 가르쳐줘야지. 왜 물어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번 봅시다.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지장간을 알기 이전에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기본 전 단계 키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자, 한자를 절대 안 쓰는 선생님인데 오늘 한번 써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드러나 있다와, 그죠? 드러나 있다, 즉 천간에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지에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요 사이에 지장간이 존재하죠. 맞습니까? 요 개념부터 일단은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제 몇 번 보셔서 알 건데. 자, 우리가 좌표를 할 때 천간을 뭐로 봤죠? 명. 그죠? 즉, 유명이라는 거예요. 유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명실공히. 이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 있다. 즉, 공공적으로 남들이 다 자타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 그리고 일명 또 지지에서 지장간에서 투출한 것은 수미한 기운이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수미하다. 참고로 천간에 만약 여성분 같은 경우 관성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그거 보고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너희 남편 잘생겼네. 그죠? 쉽게 본다면. 그 다음에 지지는 뭡니까? 우리가 배울 때 실이요. 그죠? 환경이요. 무대라는 거죠. 즉,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내가 뭐로 사용해야 되겠다? 무기로 사용해야 되겠다. 무기. 이래나 저래나 이걸 내가 보듬고 안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지장간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조건부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씨앗의 상태이다. 또는 씨앗의 인자라는 거예요. 즉 어떠한 조건이 부여되었을 때 드러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다시 지장,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지 속에.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주연. 맞습니까? 자, 지지는 환경이요 무대라고 그대로 쓰잖아요. 그 다음에 지장가는 뭐예요? 엑스트라라는 거죠. 자, 1막이, 연극 1막이 이제 딱 막이 열렸어요. 그럼 주연은 늘 고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고정. 늘 나와서 랄랄랄랄 한다는 거죠. 연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연만 가지고 연극을 하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없죠? 지나가는 행인 1이라든지, 그죠?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 엑스트라가 그건 뭐냐면 뭔가 그 한 파트의 어느 부분에서 조건이 주었을 때 이제 무대 위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이 엑스트라가 언제 나올 거냐는 거죠. 언제 나올 거냐. 자, 제가 아까 임을 예를 들었는데 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술중에 정화를 내 마누라로 취하고 있다면 내 마누라가 도대체 언제 내한테 돈 벌어서 좀 보태줄 건데 예를 들어서 그죠? 아이 좋구로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흘러가는 유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유년. 예를 들어서 자년이 왔다. 이랬을 때 술중 정화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해자축, 위축이지. 그거 뭘 물어봐. 그죠? 그러면 해자 축까지는 위축이라는 거죠. 위축. 자, 그런데 이제 축에서는 해는 당연히 임계가 왕성하니까 위축된 건 알겠고 축에서는 겨울이라서 위축도 있지만 형에 의해서 뭔가 삭감 요소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형이라는 게 뭡니까? 형. 실제로 형충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장간에서 나와요. 형이라는 게 뭐죠? 내 여기 팔 한쪽 자를게, 네 다리 한쪽 잘라라. 갖다 붙여보자. 뭔가 삭감을 통해서 뭔가 이제 서로의 용도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술 중에는 뭐가 있죠? 지장간. 예? 신정무가 있죠. 그 다음에 축 중에는요. 와, 이거 표 안 해드려도 되겠네. 자, 개신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토로서 뭔가 비슷한 무리를 짓죠. 그죠? 그 다음에 얘끼리는 어떻게 돼요? 극의 관계로 서로 손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쓰겠다? 요거를 쓴다라는 거예요. 용도를 달성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우 큰 삭감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형에 의해서. 이해가십니까? 이 둘이가 형작용이 있잖아요. 뭔가 뭐가 어디가 뭐 부스러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맞추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맞춰 쓸 거냐는 거죠. 자, 뭐를 맞춰 쓰겠어요? 신을 맞춰 쓰겠죠. 그러면 삭감되는 요소가 뭐다? 야는 이걸 삭감당하고 얘는 이걸 삭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에 의한 굉장히 그 데미지를 있겠죠. 데미지, 정화가. 저도 무게 하고요. 그다음 정신충도 있는데 그러면 저 정화가 더 타격이 큰 그러니까 실제로 요게 이제 제일 타격이 큰 거죠, 이게. 예. 무게합은 저 상관이 없는 거. 이게 이 무게합은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아, 겨울이. 예. 가을과 겨울의 끝자락이란 거죠.
자, 무기합의 조건은 뭐예요? 예? 사오미 같이 여름철에 활활활 개수가 자기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위로 들려서 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작용이 이 계절을 보라는 거죠. 계절이 이루어지겠느냐. 그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형에 관해서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진술충미가 다 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번 해보시면. 임일주한테는 저게 그러면 인성을 만들기 위한 어떤 형출 작용 그렇죠. 문서를 만들기 위한, 만들기 예, 위한 예, 그 뭐, 학문을 하든지, 예, 작용을 예, 뭔가 내 돈 좀 내놓게 아, 도, 그럴 그죠? 공부를 위한 어떤 투자를 그거 하기 위한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일단, 어쨌든, 요때는 정화가 위축이 되고 데미지를 입는데 왜 그런 작용이 오냐는 것은 지장관을 보니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조금 가십니까?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범이 왔습니다. 범이 오면, 자, 술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무슨 작용 있죠? 삼합작용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장생을 하더라? 병화가 장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병화가.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화도 소극적인 작용력은 생기긴 생겨요. 실제로 병이 음물로 구체화된 게 정이잖아요. 근데 너무 그 작용력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미미. 장생을 써드려야 되나? 야, 하여튼 장생합니다. 어쨌든 여기도 소극적이다. 굉장히 소극적이다. 묘도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이제 병의 목욕지죠. 병의 목욕지. 진에 가서. 진에 가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충의 작용이 일어나죠. 자, 이때 계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고가 자음의 인신 사이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술충미에만 일어나는 게 계고예요. 왜? 들어갔으니까 꺼내온다는 거거든요. 자, 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자, 요 안에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냐면은 임수가 신금이 뭐 하는 자리? 입고 뭐 인묘되는 자리죠. 인묘지처잖아요. 즉 이미 겨울이 물러가니 어떻게 돼요? 여름이 열리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자, 이미 진 속에 어떻게 돼요? 싹 들어가잖아요. 즉 겨울이 이제 임이라는 놈이 여기 이제 요 모양에서는 개수로 들어가는 거죠. 개수로 탈바꿈을 해서 싹 들어가야 여름을 버텨나잖아요. 여름을. 사오미를. 그래서 실제로는 임수가 들어가는 바람에 병이 이 자리에는 뭐가 된다? 관대 모양이 갖춰진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나도 이제 세력을 펼칠 준비가 되었다. 이 모양을 갖추니 쉽게 말해서 정은 뭐예요? 이때 요때보다는 활동력이 점점점 넓혀져 가겠죠. 넓혀져 가는데 병화가 더 뜨기 때문에 매광작용에 인해서 자기는 아직까지도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자, 태양이 떴습니다. 그 밑에 촛불을 하나 켜놨습니다. 이 촛불빛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태양의 빛에 가려져 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가 오면 이때는 병이든 정이든 다 왕성한 활동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는요. 오는 인호술 삼합하면서 화의 제국을 다 이루어버리죠. 자, 이때도 이 정화는 병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왕성한 활동력을 펼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중 정화가 4, 5 운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 활동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4에서는 실제로는 무슨 작용이야? 망신작용, 망신작용. 망신작용이 뭡니까? 속살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화가 이때부터 힘을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5까지는 이해가 쉽죠? 4, 5면은 다 날뛸 거 아닙니까? 날뛸 거, 정이. 저쪽을 지워야 되나? 이건 지워도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미로 가봅시다. 미. 미에는 뭐예요? 자, 정의의 무슨 자리? 신살로? 양인이죠, 양인. 칼을 휘두른 작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축술미 또 여기서 사명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사명작용. 형작용이 일어나죠, 형작용. 자, 그 형장을 보자는 거죠. 자, 술에 아까 지장간에 뭐가 있었다? 그 다음에 미에는 지장간에 뭐가 있다? 맞습니까? 자, 이때는 뭐가 삭감작용이 크다? 신과 기가 삭감작용이 크고, 예, 신다리 하나 내놔라, 을팔 하나 내놔라. 그 삭감을 해서 뭘 쓰겠다? 힘을 쓰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때도 실제로는 활동성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강화. 그러니까 지장간을 계속 밑에 적어놓고 보면서 이래가지고 척척척 맞춰보면은 답이 살살살살 보여요. 연구를 하시면 돼요. 연구를. 어렵게 생각해요. 이거 12운성 할 때 다 해드린 거예요. 12운성 할 때. 맞습니까? 그러니까 12운성론이 다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병의 작용력은 서서히 삭감되고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유에 보면은 지상에 더운 열기는 있다 없다? 네. 드러나지는 않아요. 요까지가 실제로는 드러남이에요. 사에서부터 미까지가 이 지장간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공간이고, 이제 이때부터는 병화의 세태로 인해서 뭔가 내가 이제 활동력은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는 활동력은 있지만 이제 드러나지 않는 모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도 이제 거저 먹겠죠. 그러나 병화는 더 세태가 되겠죠. 활동력은 있지만 이때 정화가 유에서 장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활동력은 있지만 그래도 드러나지 않은 모양이라는 거죠. 드러나지 않은 모양. 그대로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술. 자, 술에 왔습니다. 이건 어찌 해석할 거? 예? 일단은 술의 고유의 작용을 이렇게 했죠. 술 고유 작용을 일으킨다. 그 술의 고유 작용은 뭡니까? 그렇죠. 화해를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화가 어떻게 된다? 임묘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부가이익이 생기겠다 없겠다? 네. 정화 입장에서는 부가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작용 그대로 정화의 원래 내 지장간에 내가 원래 밥 못하고 하는 거 그냥 돈 못 벌어오고 집에서 살림이나 사는 거 니 잘 알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얘가. 그 다음에 해. 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여기 했죠. 이렇게 위축. 그죠? 이래 놓고 보면 이제 딱 드러나는 공간 딱 나오잖아요. 요거 외엔 쓸데없음. 그죠? 정리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술중 정화 한 개만 해줬다고 나머지 다 안 해주나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거를 알기 이전에 분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분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술중 정화만 예를 든 것이고, 우리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러난 정화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지의 오화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중 정화, 술중 정화, 얘의 모습이 드러나서 펼쳐지는 양상이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왜 이걸 했냐면 이게 제일 힘없는 정화죠. 등급상 제일 낮은 거 하고 정오 해드리면은 이건 중간에 끼우면 되겠죠. 그러려고 제일 낮은 거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술중 정화가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해보자는 거죠. 이제 자축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를 건너간다 할 때, 자, 이게 어느 만큼 변폭들을 가지겠느냐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보자. 자, 여기가 기준점은 이걸로 잡겠습니다. 대충. 여기가 기준으로 잡고. 자, 우리가 병화의 궤적의 12운성상 어떻게 됐어요? 네? 인에서 장생을 하죠. 그 다음에 술에서 임묘를 해요. 맞습니까? 병의 모양의 12운상 운성의 그래프를 본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술중 정화예요. 예를 들어서 술중 정화가 요 정도, 엄청나게 완만하게 그랬죠, 제가. 그걸 포인트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요. 완만하게 그린 이유가 술중 정화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드러나는 공간은 실제로 여기서부터 실제로 있는데, 원래 그 병화의 매강작용으로 인해서 사, 오, 미에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간이기 때문에 양지까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획을 나눈다면 양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간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쇠지까지. 여기는 병화의 구간.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화의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삼합 이해가십니까? 자, 이게 뭡니까? 그냥 음양운동이라는 거예요. 음양운동. 기운이 펼쳐놨다가 실제적인 모양새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아닙니까? 그래서 은간히 영향을 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구체화된 물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드러난 정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드러난 정화. 드러난 정화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 변폭이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커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려갈 때 적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라는 것은. 그죠? 대신에 올라갈 때도 어떻게 된다? 더 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드러난 게 좋으냐, 숨어 있는 게 좋으냐, 이걸 물어봤을 때 이건 조건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안전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숨어 있는 게 좋고, 나는 폼생폼사야 하는 건 어떻게 된다? 드러난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냐 물었을 때는 기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드러난 정화는 이래 된다는 건 설명 안 들어도 아시겠죠? 12운상상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한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한은 실제로 드러난 천간의 정화보다 더 커요, 범폭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 오중에는, 이거는 순수한 기운이잖아요, 정은. 천간의 정은. 근데, 오중에는 우리가 보니까 뭐가 있더라? 병기정이라는 잡것들로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의 기운을 이때 썼다가 안 썼다가, 요놈 병화를 썼다가 정화를 썼다가, 기토를 썼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되죠. 원래는 출렁임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하는. 그러니까 확 잘 됐다, 확 안 됐다, 이는 막. 이래서 지지를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쉬우십니까? 그러니까. 요런 차이를 조금 알아두시고 지장간을 접근해 보시면 뭔가 조금 더 하나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해와 자해. 자, 해 중에는 뭐가 있다? 지장간에? 자, 무갑임이 있고, 자해는 임계가 존재를 하죠. 그럼 술중 정화가 이놈들을 만났을 때 요 임과 합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암합작용. 작용력 없습니다. 참고로. 너무 답답하시고 하니까 재미가 없네, 그죠? 자꾸 제가 막 꼬셔가면서, 그죠?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정임이 합을 하면 뭐가 되더라?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더라예요. 그죠? 자, 계란입니다. 요게 닭 공둥입니다. 제가 참 그림을 못 그려서 벼슬 좀 달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더라? 병아리가 나오더라는 거죠. 병아리가. 예? 그러면 이러한 조건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겠어요? 정임이 합을 해서 생산물을 발생해 내려면. 예? 목이든 화든 뭔가 따스한 기운이 와야지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얼어붙어 있는데 어떻게 생산해 낼 거라? 생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현상이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해서 해자에는 정이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을 만큼 일정한 비율로서 탁 이미 정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고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극입니까? 남극입니까? 이글루. 예? 헷갈리시죠? 이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글루. 얼음집이라는 거죠. 에스키모 얼음집을 어떤 식으로 짓냐면,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탁 있어요. 그럼 여기를 파요. 이렇게. 탁 파요. 그리고 요 판 얼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죠? 입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요. 여기에는 저가 사는 이 화가 있는데 그놈이 정화라는 거예요.
그죠? 참고로 이 에스키모는 굉장히 똑똑해요. 요 입구를 남쪽으로 지어요. 꼭. 그리고 요 앞에 그 바람을 막기 위해서 지그들 창고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뭐 식량이나 뭐 이런 걸 넣어두는 그걸 앞에다 이런 식으로 작은 이글루를 또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바람을 막으면서 여기에서 따뜻한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활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요런 상태가 실제로는 해수와 자수에 있는 이제 술중 정화가 지켜지는 모양이라는 거죠. 참 암압이라는 것도 실제로 하려면 굉장히 많긴 많은데 너무 어렵죠. 요는 운에는 그냥 둘이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공존을 한다는 게 공존을 한다. 그러니까 차츰 이제 뭐 아마 한번 축인 나오고 이러면은 그때 가서 또 하시다. 어쨌든 요 정도로서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하시면 좋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 지장간 보면 표에 보면 다른 데서는 좌우묘 같은 경우에 다 자기 고유의 기운 이 자 같으면 임이 10일 개가 20일 그죠? 묘 같으면 갑이 20일 묘가 아니죠 을이 20일 그죠? 그 다음에 유 같으면 경이 10일, 신이 20일. 근데 얘만 병이 10일, 기가 10일, 그 다음에 정이 10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만 넣어놨죠? 예? 아유, 정확히 아시고 계시네. 아직까지 기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 오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세요. 자, 인에서 쉽게 말해서 자에서 일양이 올라오죠. 일양. 그죠? 그 다음에 축에서 이양. 하늘의 문은 자에서 열리고 땅의 문은 축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이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이 삼양 삼음인 인에서 열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묘는 어떻게 돼요? 드디어 양이 음을 밀고 나오니, 그죠? 사양지처가 되고, 진에서는 뭐예요? 더 화려하게 오양지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가서는 뭐예요? 사에 가서는 육양지처죠. 양기가 다 이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일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일음. 그게 실제로는 요 오중의 기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이것도 하나의 음양이라는 거예요. 음양. 이 학문을 실제로 보면 음양에서 시작해서 음양으로 끝나요. 정확하게 돌아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묘 같은 경우에도 갑과 을을 왜 적어놨냐 이거예요. 왜 적어놨냐. 그러게 말이야. 자, 우리 방합을 한번, 우리 이거는 크게 이제 나누어서 음양을 본 것이고, 앞에서는 또 12운성을 제가 음양으로 나눠봤잖아요. 앞에 갑이 예, 뭐 이래 들어온다 생각이 좋은데 왜 이렇게 되냐면 방합을 보자는 거예요. 자, 봄의 방합은 뭐예요? 인묘진이죠. 자, 얘도 음양으로 나눠보세요. 얘는 뭐가 있겠다? 원래 이 수업은 원래 정규 수업 방식은 저는 좀 편법을 쓰는 방식이라서 그런데 원래 정규 수업 방식은 어디로 가야 되면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큰 거 하나 던져주고 이렇게 변한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세부적인 항목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표를 하나 만들더라도 이제 그러한 아까 음량의 원리,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자세히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그냥 개념은 이게 다 뭐가 다 음량으로 쪼개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음량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구나. 그걸 갖다 일단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쪼개는 방식이 음량으로 쪼갠다. 그리고 한 개 거저 먹었다. 술중정화. 술중정화 하면서 드러난 정화, 지지에 있는 오화. 아, 뭔가 얘도 변폭이 다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오 같은 경우에는 옆에 간섭자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정화는 또 너무 추워버리면 또 꺼지기도 해요. 근데 술중에 있는 정화는 이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 되면 탁 움츠려 버려서 자기 모습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쟤는 숨겨두면 좋다 합니까? 쟤는 이쁜 마누라는 내보내야 된다, 집에 넣어둬야 된다. 그런 걸 아시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원래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실제로는 요거 전에 이제 분을 알아야 되겠죠. 분. 그죠? 분을 하려면 시간이 있겠나? 재밌습니까? 네. 전 솔직히 지장관 오늘 수업 첫 시작하잖아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드려야 지루하지 않고 뭔가 도움이 되는 걸 가져가실 수 있을까. 그렇다고 또 한편으로는 원리적인 접근이라는 이걸 또 빼먹으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기술적인 테크닉으로만 가서도 안 되고. 진짜 지장관은 솔직히 제가 다른 강의보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뭔가 지장관에 어떻게 수업하려면 너무 딱딱해져 외울 걸로 가니까. 근데 이걸 또 너무 딱딱하게 가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일단 저는 그래요. 이제 공부라는 게 흥미가 있어야 된다고. 흥미가. 뭔가 흥미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해도 너무 진짜 공자왈, 맹자왈 이라고 있으면 좁니다. 공부가 안 돼요. 그것보다는 뭔가 좀 재미나면서, 그죠? 유용적인 거 하나씩은 최대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하려니까 오늘 정말 제가 힘들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첫 발을 내디뎌야 할까? 조금 성공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 5분만 쉬었다가 요 분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